자, 이제 어법특강 제8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7강까지 오는 동안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겨를도 없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빠르게 진행해 왔는데요. 정말 적은 분량으로 여유 있게 천천히 설명하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한 번이라도 더 강조하고 반복해 드리면서 중요한 걸 정말 다 골라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숨가쁘게 왔습니다. 긴 시간에 이제 내용들은 거의 다 완료가 됐어요. 흔히 우리가 4대 어문 규정이라고 말하는 가장 어렵고 항목이 많은 게 그 첫 번째 한글 맞춤법이었잖아요. 그걸 우리는 1강부터 최대 5강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띄어쓰기도 있었고요. 문장 부호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자, 그리고 6항, 7항에 이제 4대 어문 규정 중 두 번째 표준어 규정이 있어서 각각 표준어 사전 원칙과 표준 발음법을 1강씩 진행을 했습니다. 이걸 정말 한 강씩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참 무리예요. 너무 많은 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압축하고 농축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했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은 여유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바로 외래어 표기법이 이어지고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로마자 표기법까지 해서 전체 4대 어문 규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외래어 표기법은 이제 규정된 사례로는 한 309개, 약 300개 정도가 명시되어 있지만 당연히 명시되지 않은 사전에 등재된 외래어 표기의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서구 문물,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죠. 북한 말은 참고로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러시아식의 용어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영어식 표현, 물론 이제 어원에 따라 프랑스, 독일어 이런 이제 어원에 따라서 굳어진 외래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영어식 표현이 좀 많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고 외국어를 외우자는 게 아니에요. 외국어는 외국 말이고요. 외래어는 사전에 등재된 우리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우리말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한자어가 약 60% 정도 차지하고요. 순우리말, 고유어라고 하는 순우리말이 한 30% 있고요. 그리고 그 양이 늘어난 외래어입니다. 택시, 버스, 컴퓨터, 인터넷 이렇게 대체할 수 없는 말들. 그래서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외래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표기법을 위해서는 외국어도 많이 쓰다 보면은 우리가 규정해 놓기도 해요. 규범으로. 그래서 지금부터는 O와 X를 분명히 구별해야 하는데, 놀랍게도 잘못 쓰이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믿으시면 안 돼요. 어디서 봤는데. 특히 간판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딘가에서 어디에 지금 분명히 보았던 글자가 있을 수 있으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내비게이션 이런 거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의 거리의 간판 대부분 어휘로 많이 써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면은 참 오답률이 높더라고요. 나비, N-A-V-I, 영어의 스펠링을 잘 생각해 보면은 내비게이션의 내비는 I의 내비여야 하겠죠. 자, 이렇듯이 여러분이 영어의 발음도 표기도 잘 생각하면서 외워야 할 뿐더러, 자, 이제 우리 외래어 표기법은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자, 한 문제 출제되는데요.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것.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친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답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라서 확실한 암기가 되어야 하고요. 규정에 있는 거는 다 외워야 되겠죠. 자, 정답률이 낮은 거 역시 흔히 잘못 쓰는 외래어 표기라는 거. 자,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액세서리, 우리 앞에서 했었죠. 목, 걸, 이가 맞는 액세서리. 물론 귀, 걸, 이와 귀, 고리는 둘 다 맞는 액세서리였고요. 커닝, 대부분 우리는 컨닝이라고 과도한 니은 첨가. 컨닝이라든지 러닝머신, 러닝맨, 러닝셔츠 다 틀려요. 러닝이죠. 러닝, 커닝, 러닝. 마사지, 받침 안 들어가야 돼요. 마사지 이런 거 아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커닝. 난센스도 보통 우리가 넌센스라고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는 연극에도 넌센스라는 연극도 있습니다만 난센스. 뒤에 나오지만 비슷한 예 할리우드 같은 거 있어요. 악센트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와 관련해서 좀 통일돼서 외우면 좋은데요. 어쨌든 난센스. 그렇죠? 스카우트도 스카웃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카펫 이것도 두 글자여야 되지. 카페트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받침으로 적는 카펫, 시옷 받침으로 적는 거. 제가 한번 묶어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이게 맞는 거라면 액세서리, 컨닝, 넌센스, 스카웃, 카페트 이런 거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은 어디에 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있으며
또 심지어는 외래어 표기법도 국립국어원이 앞에 우리 표준 발음이나 표준어처럼 추가로 표제어로도 등재하고 바꿔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A였는데 이제는 B도 맞다. 그러니까 이제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추가해주는 거죠. 역시 언중의 언어 생활을 고려해서 말이죠. 자, 이런 게 이제 우리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서 추가된 것까지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원칙 중 제1항은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 기억하시죠? 훈민정음 28글자 중 4글자. 예를 들어 여린 히읗 아니면은 반치음, 옛니응, 아래야 이렇게 4글자가 사라져서 현재 24글자. 그 중에는 자음이 10글자, 자음이 14글자, 모음이 10글자. 앞에 표준발음법에 의하면 40개 음운이라고 있잖아요. 자음이 19개, 모음이 21개의 발음이 난다고 했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래어로 적을 때는 국어의 기존 현재 사용하는 자모만을 써야지 막 특수한 형태, 예를 들어 막 이렇게 하트로 적고 마치 무슨 뭐 이모티콘처럼 쓰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영어에 이런 긴 S 발음 있죠. 이런 거 우리가 쓴다든지 이런 표기로 적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발음 기호에 맞게 바꾼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항 외래어의 1음운은 1기호로 적는다. 원칙적으로. 이게 예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지만 하나의 소리가 나면 그대로 적어라라는 거예요. 이게 발음을 전제로 해요. 왜 그렇게 적어요? 발음이 그렇게 나니까. 근데 발음은 어떻게 알죠? 발음 기호를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 그렇게 난다고 약속하고 표기해야 돼요. 바로 뒤에 나오지만 어로 발음하면 어로 적고요. 오로 발음하면 오로 적습니다. F는 피읍인데요. F는 피읍으로 발음하니까 피읍으로 적어야 돼요. 히읗이 아니라. 자, 이게 1음운은 1기호로 적고. 외래어의 받침은 7개.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만을 쓴다. 이것은 바로 앞에 표준 발음법에 나왔던 음절의 끝소리 7개와 달라요. 즉 표준 발음에는 시옷 받침을 디귿으로 발음했죠. 우리 옷을 입다 할 때 옷 같은 경우가 시옷으로 표기하지만 발음은 디귿으로 난다고 했죠. 근데 외래어 표기법은 디귿 받침이 없어요. 디귿 받침이 없고요. 시옷으로 적어요. 아까 우리 카펫 했죠. 슈퍼마켓 시옷으로 적겠죠. 예전에는 디귿, 티읕 막 이렇게 마음대로 적었어요. 그런데 이게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외래어 표기를 규정하고 로마자 표기를 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마음대로 막 썼어요. 디스켓, 막 디귿, 티읕 마음대로 썼어요. 지금은 무조건 시옷 받침으로만 적고 이응 뒤에 있는 지읒, 치읒, 키읔, 티읕, 피읒, 히읗 같은 것은 받침으로 적지 않아요. 그렇죠? 자, 파열음 표기. 우리 국어에서 파열음이라는 것은 막았다가 터지는 소리. 보통 우리 수영할 때 음파 할 때 숨을 참았다가 결국은 터뜨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뜨, 이런 거 있죠. 이런 소리가 우리가 파열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파열음 소리는 된 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또 99%라는 거고요. 된 소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예사 소리를 일반적으로 쓴다는 거. 뭐 거센 소리를 쓰기도 하겠죠. 예를 들어 파리를 빠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된 소리를 쓰지 않는다. 우리가 또 이상하게 된 소리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만 또 일부는 인정하기도 합니다. 빵 같은 거는 된 소리 쓰잖아요. 원래는 팡, 샤니 팡 하듯이 팡에서 온 거지만 빵 이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인정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자, 또 이미 굳어진 외래어라는 것은 발음과 상관없이 원래대로 써왔던 관용,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영어 발음으로는 예를 들어 레이디오인데 그냥 우리는 라디오라고 그냥 굳어진 거예요. 외래어 발음, 영어 발음으로는 버네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실제 막 발음 듣고 따라하면은 우리가 괴리감을 또 느낄 때가 있습니다만 버네너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바나나라고 약속하는 거죠. 관용적으로. 자, 이렇게 5항까지가 가장 큰 기본 원칙인데요.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자, 외래어 1음운은 1기호로 표기한다라고 아까 했을 때 오로 발음이 난다는 것은 원래 외래어 발음이에요. 어로 발음이 나는 것은 원래 외래어의 발음이 그럴 때 우리 국어의 외래어 표기법도 그대로 발음대로 적으라는. 그래서 오로 발음 나는 것 중 우리 학생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콤플렉스. 쌤 컴플렉스 아닌가요? 열등감 같은 거 아닙니다. 원래 오 발음이에요.
콤플렉스여야 됩니다. 또는 콘텐츠를 컨텐츠라고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내용, 콘텐츠, 그렇죠? 콘셉트, 놀랍게 컨셉이라고 많이 하죠. 컨셉, 주제가 뭐야? 컨셉이 뭐야? 콘셉트, 프트크 계열의 으까지 적는 콘셉트. 레미콘, 콘서트, 콘택트. 당연히 눈을 보고서 우리가 눈 맞춤하는 것이 아이 콘택트잖아요. 근데 또 뭐라고 해요? 컨택이라고 하죠. 컨택. 절대 안 됩니다. 아이 콘택트. 그렇죠? 콘퍼런스라는 것도 과거 기출문제였는데요. 보통 우리가 대규모 회의 같은 걸 뜻해. 공무원들은 콘퍼런스 이런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걸 컨퍼런스라고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 발음이 나니까 오로 적어라. 오 발음이 나는 것은 약속된 거다. 그래서 그런 거는 외워라. 결국 이거고요. 반면에 발음 기호상 어로 나니까 컴퓨터. 당연히 우리가 컴퓨터지만 컴퓨터, 한때는 우리가 막 컴퓨터라고 많이 써. 컴퓨터. 이게 1991년 이후에 우리가 컴퓨터라는 게 이제 상용화, PC라는 것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컴퓨터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고요. 솔루션. 와, 진짜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솔루션이라고 하죠. 솔루션. 막 해결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솔루션. 어로 발음이 나야 합니다. 리모컨, 컨트롤, 컨디션, 에어컨, 컨테이너도 중요하죠. 컨테이너라고 많이 하던데요. 컨테이너. 또 스펀지도 예전에는 그 무슨 애니메이션 스폰지밥이라는 게 있었어요. 스폰지밥. 그것은 애니메이션일 뿐이지 실제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펀지. 어로 발음합니다. 자, 참고로 F는 무조건 피읍이어야 돼. 또 역시 우리 5천만이 가장 많이 틀리는 왜래요. 아까 우리 5천만이 가장 많이 틀리는 표준 발음 뭐라고 했었죠? 연예인. 연예인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제 파이팅. 대부분 우리가 화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F입니다. F는 100% 피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파이팅. 그렇게 싸우는 사람은 파이터죠. 파이터 아니잖아요. 파이팅. 패밀리. 아까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했어요. 달기 할 때 말이죠. 프라이팬이죠. 판타지죠. 팡파르입니다. 빵빠레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팡파르입니다. 자, 이렇게 외래어 표기법 정말 이제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못 쓰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셔야 하고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KBS 한국능력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문자 하나 보낼 때 띄어쓰기 신경 써야 한다고 했었죠. 조사, 의존명사, 어미, 한 단어 여부 판단해야 된다고 했죠. 외래어 표기, 특히 파이팅 신경 써야 돼요. 힘낼게요. KBS 한국능력시험 열심히 공부할게요. 화이팅. 그럼 틀리겠죠. 파이팅. 자, 7개 받침 했을 때 특히 시옷으로 끝나는 받침 단어들 한번 묶어봤어요. 시옷으로 끝나는 받침이에요. 자, 로봇, 로켓, 도넛, 타깃, 슈퍼마켓, 초콜릿, 카펫, 재킷, 보닛, 비스킷, 바스켓, 팸플릿. 자, 살짝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슈퍼마켓도 예전에는 슈퍼마켓도 막 디귿으로 쓰기도 하고 이걸 티읕으로 쓰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 지금 어디 지방에 시골에 가보세요. 그러면 진짜 저 슈퍼마켓이라고 디귿 티읕으로 쓴 데도 있더라고요. 간판. 놀랍게도 우리 GS 있잖아요. GS도 슈퍼마켓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줄여서 GS 슈퍼라고 많이 써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 슈퍼맨이에요. 슈퍼마켓입니다. 줄여서 슈퍼라고 해도 돼요. 받침은 시옷이라고 했어요. 디귿 티읕 안 되고요. 예전에 우리는 초콜릿이라고 안 했잖아요. 외래어 표기법이 없을 때는 쪼꼴렛이라고 했죠. 가나 쪼꼴렛 막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제는 초콜릿, 릿도 봐야죠. 이 모음도. 심지어는 팸플릿 이런 것도 봐야 돼요. 팜플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스킷은 과자고요. 바스켓은 바구니, 농구, 바스켓볼이잖아요. 보닛인데 본넷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재킷인데 자켓이라고 해도 안 돼요. 시옷과 함께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도너츠 아니에요. 타겟 아니에요. 목표물은 타깃. 로봇, 로켓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 시옷으로 끝나는 걸 한 번에 좀 묶어주세요. 케이크도 키읔 받침 안 되죠. 키읔 받침에 쓸 수 없다고 했잖아요. 7개. 기억,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까지만 쓴다고 했어요. 케이크입니다. 생일 케이크 절대 안 돼요. 도너츠 절대 안 돼요. 케이크와 도넛. 도넛과 케이크. 이렇게 우리가 먹는 거니까 자주 좀 보게 되잖아요. 맞는 두 가지. 도넛과 케이크.
참고로 시옷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발음에 의하면은 플루트, 플루트하고 장음이 발음이 나면서 프트크 계열이 어말에 오면서 을을 붙여 적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악기 있잖아요. 관악기. 이게 바로 플루트라는 악기인데 플룻을 분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시옷 때문에 헷갈린 거죠. 플루트입니다. 물론 전혀 관계없는 구성을 뜻하는 플롯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고요. 자, 이래서 제가 한번 이 동그라미 속에 모아둔 시옷 받침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파열음 계열은 된 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도 지금 마음속에 생각은 하고 있대. 큰 원칙 99%를 먼저 따져봅시다. 자, 그래서 사실은 파열음 계열에는 우리가 시옷을 여기에 포함하긴 하는데 서핑이라고 하지 않고 서핑, 서퍼라고 하지 않고 서퍼, 뭐 강원도 양양 같은데 아주 서핑 천국이죠. 재즈가 아니라 재즈, 가스 레인지가 아니라 가스, 심지어는 레인지까지 가스 렌지, 심지어 가스 렌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스 레인지. 꼬냑이 아니라 코냑, 꽁트가 아니라 콩트, 마사지가 아니라 마사지라고 받침 없이 가야 된다고 했어요.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죠. 서비스 막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서비스. 그러나 서비스 이렇게 된 소리는 쓰지 않아야 되죠. 단 일부 된 소리 인정. 그 중에 껌 원래는 GUM 검이거든요. 검 기분이 검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껌을 그냥 인정해 줍니다. 검은 아니고요. 히로뽕 마약의 하나 히로뽕 필로폰 둘 다 맞는데요. 뽕 맞았다 이런 거 하잖아요. 뽕나무의 열매 뽕이 아니라 그래서 둘 다 맞지만 그래서 된 소리를 인정하는 외래어로는 히로뽕 아니면 빵 아까 했죠. 또 샤스도 원래 셔츠에서 온 말인데 약간 와전해서 일본식으로 샤스처럼 발음한 건데요. 그냥 둘 다 맞다고 해줘요. 셔츠도 맞아요. 와이셔츠, 와이셔츠. 그러나 된 소리도 인정하는 예도 있더라라는 거죠. 자, 또 오황. 아까 우리 굳어진 외래어 했잖아요. 굳어졌다는 건 뭐라고요? 발음 기호와 다른 거예요. 영어식의 라디오가 우리는 그냥 라디오라고. 캐머러, 원래 캐머러거든요. 발음에 의하면. 그러나 카메라, 투박하죠. 버네너가 아니라 바나나. 원래 영어에 의하면 이게 카톨릭이거든요. 카톨릭. 근데 우리는 그냥 가톨릭이라고 해요. 왜? 몰라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톨릭이 됐어요. 카대 하나요? 카대 대학교 중 카대 없어요. 가대, 가톨릭 대학이지 카톨릭 대학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카톨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캐톨릭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은 가톨릭. 그래서 조금은 투박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실제 뭐 외래어와 발음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표기에 맞게 적으려고 한 거죠. 어쨌든 일의문은 일기호에 따라 적는 게 기본 원칙인데 이렇게 좀 굳어진 것도 있더라. 자, 그래서 아까 약간 변형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외래어 중 좀 추가된 거. 예를 들어 2014년 기준으로 레이더였어요. 레이더. 그런데 레이다도 인정. 둘 다 맞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뭐 레이더망 하잖아요. 어떤 비행기 항공 하면은 그 레이더에 이제 걸렸다 안 걸렸다 이런 거 합니다. 자, 사실 이게 가장 좀 이상하다에 꼽히는 사례 로브스터였어요. 로브스터. 바닷가재. 요리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랍스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랍스터를 우리가 많이 쓰긴 했지만 2016년까지는 로브스터가 맞았어요. 왜냐면은 버드그 계열이 어말이나 아니면은 자음 뒤에 오면서 을을 붙여 적는다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랍스터도 인정. 단 주의해야 될 것은 랍스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어를 아로 발음할 때가 되게 많아요. 데이터인데 데이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디지털인데 디지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안 돼요. 페스티벌인데 페스티벌 뭐 이렇게 하죠. 안 돼요. 랍스터까지. 그래서 결국 둘 다 인정. 2016년에는 DMZ, 바로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DMZ, Demilitarized Zone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영어에서 보면 이걸 Z라고 해야 돼요? G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Z죠. 왜냐면 얘가 G니까. 얘가 G고 얘가 Z잖아요. 심지어는 A, B, C에 이것도 C죠. C, 된 소리 아니고요. C죠. 그런데 이거와 이걸 구별하기 위해 Z라고 해야 되는데 또 이걸 G라고 많이도 한단 말이에요. G 막 이런 식의 발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정해 준 거예요. 단
DMZ를 DMG로 한 것만 인정하지 나머지를 다 인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엔진 중에 Z 엔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G 엔진이라고 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MZ 세대인데 대부분이 또 MG 세대라고 많이 하죠. 근데 국립국어원에 의하면 MZ세대라고 해야 한다. 그게 외래어 표기법에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DMZ와 DMG 둘 다 맞대. G가 DMG로 추가됐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2023년이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이게 양으로 막 둘 다 맞아 이러면은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자꾸 예외를 많이 양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뭐 한 서너 개, 4개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추가됐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자, 영어식 스펠링에 또 특이한 거 있죠. 바로 R. 이게 R예요, R. 근데 대부분 뭐라고 해요? R 이렇게 하잖아요, R. 이게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R입니다. 근데 누가 이걸 R라고 해요? 그래서 R도 인정. 둘 다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R을 쓰는 나머지 단어들도 있죠. VR, VR, PR, PR, OMR 이런 것도 둘 다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이 이것도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때그때 빨리 정보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는 건데요. 추후에도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구마구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좀 모아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 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건 로브스터, 랍스터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표기의 세칙으로 가는데요. 세칙은 각 언어별, 예를 들어 영어 세칙, 프랑스어 세칙, 독일어, 이탈리아 이런 이제 세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는 이제 영어 세칙 중심으로 외우시면 돼서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물론 항목 설명 다 안 해도 돼요. 그냥 보니까 어떤 무성 파열음 프트크 계열 중에 짧은 모음, 이거는 발음 기호를 보았을 때 아까 플루트처럼 장음이 되는 게 아니라면 받침으로 적으래요. 북. 책을 우리가 북이라고 하지 부크 이렇게 안 하잖아요. 부크가 아니라 북. 영어만 오오 2개 나왔을 때 발음은 짧은 모음이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을을 붙여 적는 경우들도 있어요. 말과 자음 앞에. 근데 스탬프라든지 아까 플루트 또 티베트 있잖아요. 이걸 티벳이라고 하면 안 돼요. 플룻 안 돼요. 티벳 고원 안 돼요. 플루트, 티베트 이렇게 발음을 생각하면서 외우시고. 또는 브드그 계열을 유성 파열음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돼요. 그렇게 시험에 안 나와요. 사실 우리 KBS 한국응역 시험 외래어는 간단하게 맞냐 틀리냐만 나오니까요. 역시 을을 붙여 적을 수 있는 사례인데 지그재그. 지그재그를 직잭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로브스터 여기 보이죠. 이 원리에 의하면은 을을 적어서 로브스터인데 어색하니까 실제 발음과 좀 다르니까 그래서 많이 쓰는 랍스터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원리에 의하면은 핫도그, 불도그, 애드리브도 있어서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서 추가로 넣어드렸어요. 사실 핫도그는 알잖아요. 근데 불도그, 야 불도그라고 하시는 분 저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다 개 종류로 불독이라고 하잖아요. 안 됩니다. 불독이 아니라 불도그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자주 듣는 것들, 특히 뭐 개 종류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외래어로 되어 있는 이런 것도 꼭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애드리브, 그렇죠? 즉흥적으로 말, 이것도 다 애드립 이렇게 받침으로 적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브드그 계열이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을을 붙여 적는다. 애드리브 이렇게 간다는 거고요. 자, 또는 우리 뭐 마찰음에 아까 된 소리를 안 적었던 재즈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을을 적는다죠. 재즈. 그 다음에 스릴. 약간 전율이 있을 때 긴장감 스릴이죠. 참고로 공부 중에 드릴이라는 게 있어요. 스펠링을 보고 스릴도 맞고요. 드릴도 맞아요. 다만 단어는 다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엄청 중요한데 이걸 따로 제가 뒤에서 해드릴게요. 영어에 긴 S 있죠. 근데 우리는 S든 아니면 긴 S든 어차피 우리가 약간 스의 느낌으로 시옷의 느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어 잠오 24 잠오로만 적을 뿐 다른 뭐 특수한 문자를 만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긴 S에 한해서 자음 앞에서의 뭐 슈가 있고요. 모음 앞에서의 샤, 셰, 셔, 셰, 쇼, 슈, 시가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쓰지 않는 우리 외래어 표기가 있어요. 바로 뒤에 정리해드리겠지만 우리는 쉬라는 글자 없어요. 쉬가 없다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쉬라고 발음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샤, 셰, 셔, 셰, 시, 쇼, 슈,
시라고 우리가 대체를 많이 하고요. 샤쉐, 셔쉐, 쇼슈, 시. 샤쉐, 셔쉐, 쇼슈, 시. 뭔가 좀 이상하죠. 자, 그런데 이제 얘들을 묶어드리겠지만 플래시. 이걸 플래시라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놀랍게도 후레시라고 많이 하죠. 후레시. 막 불빛 비치는 거 후레시가 좋아. 후레시 아니에요. 플래시. 샤크. 뭐 상어죠. 샤크. 자, 그리고 또 뭐 지읒으로 적는 것 중에 미라지나 비전. 특히 비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중모음의 전을 무조건 쓰지 않아요. 틀리기 때문에 비전, 전망 같은 거 있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죠. 텔레비전도 마찬가지. 절대 지읒 계열은 치읓 계열 포함하되 이중모음 표기 자체를 하지 않아요. 병원 차트 이런 거 없어요. 차트, 텔레비전, 비전 이렇게 단모음으로만 써야 합니다. 주스, 주니어 이런 거 단모음이에요. 또 나옵니다. 뒤에. 자, 그래서 바로 제가 묶었던 샤쉐, 셔쉐, 시쇼슈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샤쉐, 셔쉐, 쇼슈시 똑같은데요. 우리는 아까 뭐 쉐라든지 쉬 이런 거 절대 안 써야 하는 것 뭐 봐주세요. 밀크, 쉐이크. 보통 밀크 쉐이크라고 하잖아요. 리더십, 멤버십, 쇼맨십, 파트너십, 프렌드십, 팔로우십 다 우리가 100% 10인데 쉽이라고 많이 합니다. 멤버십, 리더십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셔벗이에요. 셔벗. 샤크 했고요. 샤베트 아닙니다. 브러쉬, 아까 플래시, 또 잉글리시, 시입니다. 보디숍이에요. SHOP는 100% 샤쉐, 셔쉐, 시, 쇼슈의 숍이지 샵이 아니에요. 샵. 샵을 다녀왔대요. 심지어 막 피읍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받침으로. 피읍 없어요. 다시 한번 숍. 그래서 바디가 아닌 보디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되 보디숍, 뭐 마사지숍, 헤어숍 이게 다 숍이어야 합니다. 자, 버섯을 뜻하는 머쉬룸도 우리 피자 같은 데 가장 위험한 머쉬룸 피자 절대 안 되고요. 머쉬룸. 자, 피자 중에 또 있죠. 슈림프 피자, 슈림프 버거. 그런데 대부분 쉬림프라고 써있기도 해요. 새우를 뜻하는 쉬림프와 주의해 주세요. 쉬림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는 쉬를 무조건 틀린 것으로 절대 쓰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샤쉐, 셔쉐, 시쇼, 슈에 해당하는 것 중 슈림프 엄청 중요하고요. 아니면은 타슈켄트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은 처음 들어요 할 수도 있겠네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입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수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든 아니든 간에 타슈켄트는 아니어야 한다는 거. 그러면은 타슈켄트, 슈는 맞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아이섀도도 있고요. 이건 아이섀도우가 아니에요. 뒤에 나옵니다. 요리사도 당연히 셰프고요. 그래서 샤쉐, 셔쉐, 시쇼슈라고 묶어 외운 후 쉐나 쉬는 무조건 틀리다.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중에 그 무엇이 여러분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중요하니까요. 자, 또 6항 중에는 리을 표기가 맞다라고 제가 아예 짧게 정리했는데요. 리을로 적는 거. 애초에 표기 중 필름, 멜론. 자, 멜론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아이스크림 메로나 때문이에요. 메로나 없어요. 과일 메론이라는 거 없어요. 멜론. 자꾸 일본식 발음에 받침이 없는 일본식 발음에 표기 약간 익숙하다 보니까 메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굳어진 것이기도 하거든요. 단 우리는 무조건 멜론이어야 합니다. 과일, 튤립, 글라스죠. 여기서 말하는 글라스라는 것은 유리, 글라스, 선글라스 똑같습니다. 대신에 선이라고 쓰면 안 되죠. 과자 이름 중 막 선칩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돼요. 선키스트 안 돼요. 선. 된 소리는 쓰지 않아야 됩니다. 대양의 선, S-U-N. 자, 클리닝과 클리닉 구별해야 되겠죠. 다시 클리닝은 세탁소, 클리닉은 병원이. 근데 보통 클리닝이라고도 많이 하고 클리닉이라고도 많이 써 있어요. 블라우스입니다. 브라우스 아니에요. 슬리퍼예요. 슬리퍼 아니고요. 카스텔라. 야, 엄청 위험해 보이죠. 왜? 카스테라라고 많이 하니까요. 카스텔라. 단 하이라이트는 리을이 아니에요. 이건 뒤에 나오지만 다른 범주. 복합어 하이와 라이트거든요. 만나서 하이라이트.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원형대로 써야 돼요. 하이라이트. 과도하게 리을을 잘못 첨가하면 안 돼요. 놀랍게도 KBS 스포츠
하이라이트 뭐 이렇게 합니다. 방송에서도 틀리는 거예요. 다시 뉴스 하이라이트, 스포츠 하이라이트. 요약해서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자, 파랑은 오우는 100%예요. 100% 마음이 편하죠. 오우는 오로만 표기합니다. 이것도 발음과 좀 괴리 되는 거예요. 발음은 오우 이렇게 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로만 적습니다. 100%. 자, 엄청 어색해. 영어 쌤들이 싫어하는 외래어 표기법. 옐로우. 원래 영어는 옐로우, 노란색, 결국은 W-E-L-L-O-W. 옐로우여야 되잖아요. 그러나 오우는 오로만 적어요. 옐로. 분명 윈도우인데 창문 같은 거, 컴퓨터 윈도우. 그러나 오로만. 윈도우가 아니라 윈도우. 느리게 슬로우인데 슬로. 눈인데 스노우인데 스노. 아까 아이 쉐 때문에 했지만 섀도우지만 섀도. 무지개 레인보. 와, 진짜 이상하죠. 레인보우인데 말이죠. 레인보. 보우트지만 보트. 이유는 네모 속에 분명히 명시했어요. 오우로 발음이 나는 것은 100% 오로만 적는다. 리을로 일반적으로 적는다. 샤쉐, 셔쉐, 시쇼슈로 적는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압축적이고 요약적인 것 안에 예시들만 조금씩 바꿔서 외우면 되겠습니다. 아까 10항의 하이라이트 때문에 미리 이야기했죠. 원형대로 쓰라고 그랬어요. 합쳐진 말들은 복합어라고 했지만 우리는 어쨌든 합쳐진 말인데요. 원형대로. 생각해보니 헤드와 라이트가 만난 거예요. 터치, 우드가 만난 거예요. 하이라이트인데 하이라이트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놀랍게 시험에 잘 나오는 아웃렛 말이죠. 우리는 대부분 패션 아웃렛이라고 간판에도 써있고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웃렛이 아닙니다. 대규모의 창고형 매장들 아웃과 렛이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적으라고요? 원형대로 적어라.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아웃렛, 이어지는 하이라이트까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외래어 기출의 사례들로 제가 시간상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헷갈릴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건데요. 제가 부분적으로 발췌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발췌했으니까 이 번호는 그냥 칠판을 통해서만 빠르게 가도 되겠어요. 자, 아까 돼인 소리 피한다고 했던 가스, 가스레인지, 가톨릭 관용. 자, 글러브와 글로브가 다르죠. 장갑일 때는 글러브. 그래서 우리가 뭐 야구 같은 경우는 황금 장갑 이런 거 하잖아요. 포지션별로. 골든 글러브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글러브는 장갑. 대신에 글로브는 공이죠. 그리고 지구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뭐 세계화다 이렇게도 했었고요. 공일 때도 글로브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깁스를 기브스라고 종종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깁스, 알겠죠? 일본식 발음 받침 없이 기브스 이렇게 하지 말고요. 깁스. 나르시시즘, 자아도취를 뜻하는 나르시시즘이 바로 영어의 원래 발음이잖아요. 표기이기도 하고요. 나르시서스 신화에서 비롯된. 자, 아까 내비게이션 친숙해야 됩니다. 근데 간판에는 어휘로 많이 써 있더라고요. 데스크톱, 이 TOP의 O는 어떤 경우에도 O로 표기합니다. 가요 톱 10을 생각하면 돼요. 탑이 아니에요. 탑. 톱입니다. 톱. 데이터를 데이터라고 하지 않기로 했었잖아요. 아까 우리 랍스터, 터지, 랍스타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데이터입니다. 자, 역시 우리 시옷 받침에 도넛 했죠. 시옷 받침으로 묶었던 거 또 해도 돼요. 동그라미가 보여야 합니다. 슈퍼마켓 보여야 합니다. 로봇, 로켓, 재킷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케이크와도 구별하기로 했잖아요. 도넛과 케이크. 그렇죠? 자, 라디에이터, 라스베이거스, 라이선스. 면허를 종종 라이센스라고 많이 해요. 러닝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커닝, 러닝, 레크리에이션, 렌터카죠. 빌리는 걸 렌트지만 카와 결합되면 렌터가 되잖아요. ER이 붙어요. 로열티, 로켓, 로봇 다 똑같은 거죠. 아까 100% 10 또 해야 되겠네요. 샤쉐, 셔쉐, 시쇼, 슈. 슈림프 기억하시죠? 타슈켄트 기억하시죠? 리더십, 멤버십, 쇼맨십, 파트너십 이런 거 기억하시죠? 자, 머시룸까지 이렇게 분명히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파이팅, 어색해, 화이팅 아닐까. 자, 이런 그 관념을 빨리 우리가 고쳐야 하고요. 자, 역시 링거. 아까 마치 깁스를 기브스라고 많이 하듯이
링거도 링게루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안 됩니다. 링거. 자, 마니아. 자, 아로서도 또 우리가 헷갈려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 마니아. 뭐하고 아까 했냐면은 난센스하고도 했어요. 난센스. 할리우드 했어요. 자, 이런 게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난센스, 할리우드, 마니아, 뭐 악센트까지 아로 좀 묶어서 외우셔도 되겠어요. 다 매니아라고 하죠. 매니아. 과학적인 거. 우리가 뭐 오덕이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십덕이다, 오타쿠. 그러나 외래어로 우리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하나 마니아입니다. 자, 마사지. 마오쩌둥이죠. 중국의 모택동입니다. 대장정에. 근데 마오쩌둥을 종종 마오쩌뚱 또는 마오쩌뚱 이렇게 합니다. 안 됩니다. 중국에서는 좀 마오라고 많이 하는데요. 마오쩌뚱 아니고요. 마오쩌둥이라고 했어요. 마오쩌둥. 자, 모차르트인데 역시 된 소리 모차르트 안 되고요. 미스터리를 미스테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비스러운 거. 바비큐죠. 바베큐 아닙니다. 배지 받침 없어요. 밸런스를 발란스 이런 거 해도 안 되겠죠. 2월 14일이던가요. 밸런타인데이죠. 발렌타인데이를 라고 많이 하잖아요. 밸런타인데이. 헬로윈데이처럼 안타까운 이태원의 사고가 있었죠. 헬로윈데이. 할로윈데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런 거 뭐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거는 헷갈릴 수 있는 표기 발음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닛 했어요. 본넷 이런 거 안 되고요. 보디라고 했죠. 보디죠. 보디 랭귀지. 몸으로 언어를 지금 하는 거죠. 부르주아, 뷔페. 이제는 친숙하죠. 예전에는 정말 뷔페 식당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이제는 뭐 뷔페가 자연스럽습니다. 비스킷 했어요. 바스켓과 구별하되 시옷바지. 비즈니스 사업을 비즈니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세시. 보통 세시가 뭐예요? 창틀이잖아요. 창틀. 근데 창틀을 보통 우리가 샤시라고 많이 하죠. 샤시. 안 됩니다. 세시. 서비스. 센티멘털. 소나타. 이 소나타는 악장을 이야기하고요. 자동차 이름 중에는 소나타가 있잖아요. 그것은 표준어가 아니에요. 외래어 표기법 아니에요. 소나타가 피아노의 악장과 관련된 외래어 표기법입니다. 자, 소파를 종종 우리가 어디 홈쇼핑에서 보면 자꾸 쇼파라고 해요. 안 돼요. 진행자들도 다 잘못된 발음을 하더라고요. 쇼파가 아닙니다. 소파. 스낵의 INX. 스태프. 물론 여기 스태프라는 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스태프. 참고로 한 걸음 두 걸음 스텝 바이 스텝의 스텝은 어이의 탭입니다. 스펠링이 다르죠. 스탠더드 표준인데요. 종종 스탠다드라고 많이 하죠. 은행 이름에도 뭐 스탠다드 차타드, SC 뭐 J 이런 거 하는데 스탠다드 아니에요. 스탠더드. 스튜어디스고요. 스티로폼이죠. 이걸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상징의 심벌, 심포지엄. 나라 이름 싱가포르의 수도 싱가포르죠. 그래서 싱가폴 예전에 이렇게 많이 썼어요. 특히 부루마블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 예전에는 막 국가 이름이 진짜 엉터리로 막 써 있는 거 많았거든요. 파리 막 이렇게 써 있고 이랬었어요. 싱가폴, 뭐 도쿄 막 이렇게 타이베이 막 이렇게 써 있었어요. 타이베이, 도쿄 이래야 되겠죠. 아까 악센트 아와 관련하여서 다시 한번 마니아, 할리우드, 난센스 묶어 외우면 좋다고 했습니다. 알코올도 알코올이라고 하지 않아야 돼요. 병원에 알코올 솜 하듯이 이제는 깁스 뭐 특별히 헷갈리지 않겠죠. 링거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알코올 솜 아니면 뭐 우리가 술 같은 것도 알코올 성분 하잖아요. 설문조사 앙케트예요. 앙케이트 아닙니다. 앙코르. 앙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를 함께 외우셔도 돼요. 앙케트, 앙코르. 프랑스어에서 유래해서 앵콜이라고 많이 하지만 TV 자막은 고쳐서 나오죠. 앵콜, 앵콜. 그러면 앙코르, 앙코르 이렇게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우리가 써야 합니다. 액세서리 했네요. 어댑터도 마찬가지죠. 휴대전화 같은 경우 어댑터, 아답타라고 많이 합니다만 데이터 어댑터. 에티오피아죠. 나라 이름. 예전에는 이디오피아라고 많이 했거든요. 커피의 주 생산지 아프리카 국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자, 요구르트를 요구했다. 이렇게 외워도 돼요. 요구르트를 달라고 요구했다. 근데 종종 야구르트, 야쿠르트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회사 이름도 한국 야쿠르트 이렇게 돼 있어요. 야쿠르트 아니에요. 요구르트입니다. 유산균이 들어있는. 재킷은 맞아도 자켓은 안 됩니다. 재킷만 맞아요.
대신에 잠바, 점퍼 이건 둘 다 맞는데요. 재킷입니다. 약간 정장용 상의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걸 앞에서 우옷이라고 했잖아요. 우옷. 상의가 아니라 겉옷을 뜻하는 우옷. 자, 지읒 계열의 이중모음 안 된다고 했죠. 주스인데 예전에 이렇게 주스라고 썼어요. 초콜릿 기억하시죠? 이제는 초콜릿 아닙니다. 자, 카디건이에요. 이것도 카디건이라고 많이 하는데 스펠링 CA로 시작하는 카디건. 그러나 가톨릭은 같은 CA인데 관용이라고 했어요. 카운슬링. 자, 이것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죠. 상담하는 거 카운슬링. 그런 사람은 카운슬러가 됩니다. 카운셀러라고 많이 하잖아요. 카운슬러, 카운슬링. 이게 원래 스펠링, 원래 발음이라서 그래요. 자, 역시 카페를 카페라고 많이 하죠. 카페. 카페에 갔다 왔다. 당연히 카페입니다. 왜? 된소리를 피하니까요. 카펫도 시옷 받침의 카페트가 아님을. 칼라와 컬러가 다르죠. 칼라는 옷깃이에요. 종종 일본식 발음 L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카라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칼라입니다. 칼라. 반면에 색깔은 컬러고요. 캐러멜을 카라멜 또는 캐러멜이라고 하죠. 진짜 그래서 과자 이름 중에도 무슨 캐러멜, 밀크 캐러멜 예전에 이렇게 많이 썼어요. 안 돼요. 밀크 캐러멜 이래야 되겠죠. 커닝 맞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 과자 이름 중에 바다 코코넛 옛날에 이랬어요. 바다 코코넛 안 되고요. 버터 코코넛 이래야 되겠죠. 컬러, 케이크 했어요. 케이크 아니라고 했죠. 도넛 케이크. 도넛 케이크, 케이크 아닙니다. 케이크, 키읔 받침 써도 안 된다고 했었고요. 콩트, 역시 된소리 피하는 거였죠. 자, 확실히 좀 이제 보이네요. 반복되는 것도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71번 클라이맥스. 이것도 우리가 절정을 나타낼 때 클라이막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클라이맥스, 최고죠. 타깃 했어요. 텔레비전 또는 비전까지. 역시 지연 안 되죠. 뭐 테레비 이런 거 안 되고요. 심지어는 이것을 외래어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펠링으로 쓰면 영어로 TV 이래야 되겠죠. 이걸 TV 이런 분들이 있어요. TV 아니고요. B는 B가 따로 있잖아요. B와 V는 다르니까. 아까 R과 R이었는데 R을 인정한다. OMR 카드 이래야 되는 거. OMR 카드 둘 다 맞지만 말이죠. 자, 파리 또는 역설을 뜻하는 파라독스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팸플릿 분명 주의하라고 했죠. 프로포즈죠. 청혼하는 거. 프로페셔널의 프로가 아닙니다. 플래카드를 현수막, 플랜 또는 심지어는 플랭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받침 없어요. 커닝, 러닝, 플래카드, 마사지 이런 거 있죠. 할리우드 또 나왔어요. 제차 난센스, 악센트. 그죠? 우리가 아가 진짜 특이해 보이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센스 이제는 틀리지 않아야 합니다. 원래 아 발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악센트 원래 아 발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호찌민이 뭐예요? 베트남의 구수도이자 혁명가 이름인데 베트남어는 된소리를 우리가 인정해줘요. 베트남어, 태국어는 우리가 된소리를 인정해줘요. 그 나라에서 원해서. 그래서 바로 우리는 보통은 호치민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베트남의 구수도는 호찌민, 현 수도는 하노이죠. 그래서 호찌민의 된소리만 맞습니다. 아까 태국어 이야기했는데요. 태국어 중에 푸켓, 태국에는 워낙 섬들이 많은데요. 푸켓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신혼여행도 많이 가는, 그러나 된소리로만 써야 하는 푸켓, 아니면 뭐 똠양꿍 이런 거 태국식 수프 있잖아요. 자, 이 정도로만 제가 취사 선택했습니다. 역시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무수히 많은 시험용 외래어 표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 안에 열심히 딱 압축해서 해드렸고요. 그 이외에 기출을 우선으로 하면서 추가적인 정말 다 보일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간판 꼭 확인하시고 또 음식 메뉴판 좀 더 보시고 사전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꼭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외래어 표기법까지 해서 이제 8강을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9강 로마자, 10강의 어법과 관련된 것까지 해서 우리 약속된 10강을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